자의식 해체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자의식 해체. 자 일단 자의식이 뭐냐 알고 계시죠?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괜찮지 않은 모습이 보여질 때 이제 남을 깎아내리거나 사회 탓, 그냥 잘난 사람 보면 이렇게 좀 흠집 내고 싶고 자기 합리화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자의식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죠. 자청님은 경제적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 제일 1 단계는 "자의식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영성의 어떤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장과 영성의 핵심 포인트이면서 자기 계발에서 많이 간과하고 있는 다루지 않는 그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자아, 에고를 내려놓는 것. 에고를 내려놓고 더 큰 자아에 승복하는 것. 특별하고 싶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를 갈망하는 이 에고의 욕망과 집착을 알아차리고 포기하는 것. 이게 되게 영성의 핵심이잖아요. 수행의 핵심. 또는 심리 치료에서도 중요한 목표가 건강한 자의식을 갖게 하는 거란 말이죠. 되게 중요한 얘기고 좀 약간 이렇게 변방에서 되고 있는 얘기? "에고를 버려라. 에고의 집착을 내려놓아라." 뭔가 불교나 어떤 명상하는 곳에서만 할 것 같은 얘기를 사청이 굉장히 대중화시켜 줬다? 약간 변방의 영역, 소외된 영역에서 일부 사람들만 하고 있는 이 에고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다수의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자기 계발 시장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자의식 해체를 되게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20 대들이 자청을 많이 좋아하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영향력을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고마워요 이 얘기를 해 줘서. 자청님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자의식 해체라는 단계가 1 단계고 이게 없으면 2, 3, 4, 5, 5, 6, 7 단계는 없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찾는 여정에서 끝까지 달라붙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바로 자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고를 내려놔야 된다.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에고를 뭐라 그러지? "에고를 죽여라." 뭐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하죠. 저도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는데 손에 꼽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뭐였냐면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우울증으로 죽어가다가 상담을 받고 되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도 하고 상처도 치유하면서 되게 자존감도 건강해졌을 때 제가 저를 실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느낌 아시죠? 이렇게 자기가 되게 불건강하고 힘들었는데 건강해지면 '내가 얼마나 건강해졌나.' 약간 검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 저도 그랬던 거예요. 되게 우울하고 완전 찌질이로 살다가 너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니까 '내가 정말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건강해졌나?' 궁금해서 굉장히 부자 친구에 어려움 없이 살고 지금도 계속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불편하니까 안 만났었는데 이 친구를 만나도 안 불편하면 '나는 이제 괜찮은 걸 거야. 내가 정말 성장했다는 걸 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제가 이렇게 쭈그러든 거예요. 그 친구가 막 하는 말들에 되게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몇 년 동안 막 진짜 힘들게 상담받고 막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느라고 정말 개고생하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막 그냥 나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노력해서 오늘날의 건강한 나를 만들었는데 이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다가 늪에 빠져 있다가 정말 애써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처음부터 항상 여기 있었던 거야. 그냥 이 바닥에 내려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살면서 그걸 경험할 일도 없이 그냥 되게 편안하고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있고 얘는 여기 있는 거야. 나는 막 여기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내가 또 막 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가면 얘는 저기 가 있겠지?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왜 이런 부모를 만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나.' 그 친구가 되게 건강하고 되게 지적인 좋은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난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막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왜 막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왜 불화가 많아서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이라서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제 발끝까지도 못 따라가고 난 정말 너무 억울한 인생이야.' 막 이러고 막 엉엉 울었어요 집에서. 내가 너무 노력한 것들도 다 너무 답답하고 되게 서럽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 봤자 이 간극을 줄일 수 없을 것 같고 막 엉엉엉엉 울었는데 그때 제가 저한테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사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어쩔 건데."였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맞아. 네가 아무리 노력해 봤자 너는 걔를 못 따라갈 수도 있어. 걔는 평생 행복하게 사는데 너는 걔가 누리는 행복의 10분의 1도 못 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어쩔 건데." 였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다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네 성격 탓하고 네 인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탓하면서 계속 울고 있을 거야? 어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끝까지 기어이 걔를 못 따라가더라도 지금보다 한 발짝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고야 스톱이야. 라고 제 안에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되게 좁은 복층 원룸의 중간 계단에 앉아서 꺼이꺼이 울고 있었는데 저 혼자서 막 울먹울먹하면서 "고야." 이랬거든요. "그래 이러고 살 순 없지. 여기서 스톱할 수는 없지. 영원히 내가 뒤처진 인생을 살더라도 여기서는 한 걸음 나아가야지. 더는 원망하지 말자. 더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나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더는 원망하지 말자." 이게 저에게는 자의식 해체의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에 저에게 뭔가 불편한 게 건드려질 때마다 제가 뭘 했냐면 "그래서 너한테 지금 유리한 게 뭐야?" 라는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처럼. "그렇게 엉엉 울고 원망하고 속상해하는 게 너한테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 아니잖아. 그럼 그만해." 이게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뭐가 유리해?'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뭐가 유리한 거야?' 자청님한테 이제 어떤 자극을 받았냐면 초사고 글쓰기 책을 전자책을 29만 원에 파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9 개를 찍었는데 16만 구독자가 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 개월 만에 유튜브 컨설팅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컨설팅비가 1 시간에 90만 원인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 나오더라고요, 나쁜 놈. 어떻게 전자책을 29만 원에 팔아, 이 사기꾼 같은 놈. 이런 말이 막 마음에서 올라온 거죠.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옳지 않아. 이런 제 목소리를 듣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 기분 나쁨을. 뭐가 옳지 않지? 간절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성과를 현실로 자기 삶으로 보여줬고 그것에 대해서 그 값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왜 화가 나지? 옳지 않은 게 아닌데 내 생각의 문제였는데 나는 간절한 사람들한테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지도 않고 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어떤 현실적 성과를 내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열리는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 이렇게 말하면서 금액도 높게 못 받아요. 무서워서. 욕먹을까 봐 무섭고 그만큼의 퀄리티가 안 된다고 누가 컴플레인 걸까 봐 무섭고 그리고 마케팅할 재주가 없으니까 자꾸만 금액만 낮춰요. 그러면서 내 상담이, 내 수업이 정말 어디 가도 못 들을 정말 고퀄리티인데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내공이 정말 좋은데 누가 나한테 낸 돈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 하면서 되게 억울해하고 있는 저를 또 제 마음을 본 거죠. 그래서 현타를 제대로 받고 '정신 차리자. 내가 무엇을 당신한테 줄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뭔지 명료하게 설명하자. 내가 당신의 어떤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의 근거는 뭔지 나의 권위에 대해 경력에 대해 나의 내공에 대해 내가 줄 수 있는 재능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자. 컴플레인을 받을까 봐 두려운 것, 욕먹을까 봐 '라라님 정말 돈 밝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말할까 봐 무서웠던 그런 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자. 정신 차리자.'라는 생각을 했고 덕분에 저도 이제 월천을 벌어보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에 자청님의 역할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고마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좋게 좋게 저를 감화 감동해서 성장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바람에 성장했지만 중요한 건 제 자의식을 해체하는 데 자청님이 도움이 된 건 맞습니다. 제가 자청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난 자의식이 다 해체됐어."라고 말하면 또 제가 싫어할 거예요. 근데 자의식을 해체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체하고 있는 게 보여요. 자의식을 해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말 예의 바르고 정말 착하고 정말 순둥이 같은데 당장 눈에 보이는 이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순둥이라도 그 사람의 어떤 그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딱 건드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거든요. 그 사람의 성숙도거든요. 근데 자의식을 해체한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나를 되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고 잘나고 싶어 하는 어떤 욕망을 내려놔서 되게 자기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얻은 사람.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의식을 해체한 사람의 특징을 한 5 가지 정도 추려 봤어요. 첫 번째는 자존심을 안 부려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감히 네가 뭔데.' 이런 게 없어요.
돈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배경으로 나를 막 지키려고 애쓰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존심 부리죠. 실제로 자청도 뭔가 되게 세게 말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언제든 자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모순이 있다는 공격을 받으면 바로 그 말을 바꿀 수 있는 되게 유연하고 말랑하게 열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아의식이 해체된 사람들은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 부리는 게 되게 흉하단 말이에요. 센 척하고 막 지기 싫어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숭하단 말이에요. 있어 보이고 싶어 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자아의식이 해체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화를 안 내요. "너 정말 이기적이야." 그러면 네 눈엔 내가 이기적으로 보이는구나." 이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지.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나를 뭐라고 공격하든 그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이기적으로 보면 '너는 나의 이기적인 측면을 봤나 보구나.' 이 사람이 저를 되게 여린 사람으로 보면 '이 사람은 나를 여리게 보는구나.' 또 다른 사람은 나를 되게 세고 강한 사람으로 봐. 고집 센 사람으로. '고집 센 사람의 측면을 봤나 보구나.' 그냥 나를 어떤 이미지로 보고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이해하든 냅두는 거예요. 냅둘 수 있는 자유. 저는 이거 되게 노력했어요 저도. 이걸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매 순간 노력하고 있고 왜냐면 이게 안 끝나요. 자의식 해체가 안 끝나요.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순간은 에고가 끝까지 집착을 하거든요. 에고랑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끝나서 매 순간 연습해야 되는데 이 연습이 저에게 준 자유가 엄청 커요. 그냥 '나를 보고 싶은 대로 봐라.' 하고 팔다리 내고 물어뜯어라 이 연습 되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게 아니면 겁 많은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죠. 세 번째 수치스럽거나 숨기고 싶은 치부가 있어도 그걸 굳이 숨기지 않는다. 이게 제일 큰 차이죠. 자의식이 해체된 사람은 숨기고 싶은 치부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수치스러워도 괜찮으니까. 숨길 게 그렇게 없으니까. 나를 가볍게 보기 때문에 내가 했던 실수든 실패든 부끄러운 부분이든 그걸 드러낸다고 해서 내 이미지에 어떤 타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청도 책에서 막 어린 시절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찐따였는지 또 옛날 사진 공개하기도 하고 또 뭐 사업하다가 사기당했던 거. 유튜브 첫 영상 보면 정말 재밌어요. 되게 좋아요. 난 그런 부분이 좋아요. 자청이 유튜브를 하겠다고 하고 처음 찍은 영상이 한 1분 되나?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헬스장이 있는데 "여기 되게 좋아요." 그러고 갑자기 끝나요. 지금의 그런 수려하게 말을 잘하는 그런 자청의 모습이 아니에요. 되게 미숙하고 잘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그걸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 번 자의식이 해체된 사람들이 도전을 잘해요. 사람들이 모두 피하는 제일 중요한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떨고 말을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세바시라는 큰 무대에 나갔는데 거기서 말 잘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망쳐먹고 막 벌벌 떨면 창피해서 어떡해?' 이런 걸 보이기 싫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시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실패하면 창피할까 봐 도전을 안 하는데 자의식이 해체되면 괜찮아요. 창피하죠. 창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숨겨야 할 부분이 없고 숨기려고 애써야 될 부분이 없고 수치스러워도 괜찮고 괜찮진 않아요. 불편은 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이 두렵지 않아진다.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도전하는 사람,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5 번째, 자의식이 해체된 사람은 자기 칭찬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잘해요. 자의식이 해체됐다는 얘기는 자신에 대해서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거리를 둘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즉 메타인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 나는 이걸 못하는 사람이구나.' 마치 핸드폰처럼 '내 핸드폰에는 이런 기능은 없구나. 아 내 핸드폰이 다른 핸드폰보다 이런 기능은 뛰어나구나.' 이런 기능이 뛰어나다는 것만 희열감을 느끼고 '아 내 핸드폰에 이런 기능이 없어.' 이거에 막 너무 수치스럽고 이렇지 않잖아요. 나를 그렇게 보는 거죠 핸드폰처럼. '아 나한테는 이런 기능은 없구나. 이런 재능은 없네. 그쪽으로는 좀 안 되네. 아 나는 이거 잘하는구나.' 그냥 핸드폰을 보듯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자의식이 해체되지 않은 사람들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쑥스러워하고 숨기려고 하죠. 되게 웃기죠. 칭찬받고 싶어 하면서 잘하는 건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숨기려고. 우리의 어떤 겸손한 문화? 그리고 또 못하는 건 들키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 근데 그냥 못하는 건 나 못해. 그쪽이 안 돼. 잘 이해가 안 돼. 나 머리가 나빠. 나 뭐 운동신경이 떨어져." 이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 그래서 자기 칭찬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 왜냐면 그게 뭐 딱히 남다를 게 없으니까. 누구나 칭찬받을 부분은 있고 나는 이런 부분을 잘했으니까. 자청님 책에서도 "나는 잘 나가는 사업가다. 나는 자기계발 유튜버다. 뭐 내가 소개한 책들이 모두 재판매됐고 모두 다 품절됐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건드려지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 되게 불편한데 결국 우리는 '내 자랑을 하면 안 된다. 내 입으로 내가 잘났다고 말하면 안 된다.'
라는 모순된 신념이 건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웃기잖아요. 우리 되게 칭찬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내 입으로는 내 자랑을 절대 하면 안 돼. 남의 입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지만 내 입에서는 내가 잘한다고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모순이잖아요. 너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 뭐. 자청님은 되게 자기 입으로 자기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잘한 성과에 대해서 되게 숨기려거나 쑥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인정받고 더 좋은 인정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또 사서 읽어 보고 이렇게 소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이 부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자청님이 이 책을 읽을 때도 자기 자랑을 할 때마다 그렇게 건드려져요? 불편해요? 그럴 때마다 '아 나도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지.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라라님 좋은 사람이야."라고만 느끼지 제가 언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좋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저도 되게 이 부분도 노력하고 있어요. 나도 내 입으로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덤덤하게 얘기하자. 이걸 좀 깨자. 결론은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종교인이든 사업가든 교육자든 예술가든 이 사람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가 아니라 어느 영역에 있든지 간에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볍게 볼 수 있는, 즉 자의식이 많이 해체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의식 해체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이건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인데 연습하니까 오케이 나 됐어. 1단계 끝."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고 싶고 특별한 사람이고 싶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욕망을 놓아버리는 거는 끝이 없다. 그러면 자의식은 어떻게 해체하느냐. 이제 자청님이 책에서 얘기해 준 방법은 뭔가 속이 꼬인다. 불편하다. 왠지 욕하고 싶다.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이건 자의식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지금 상처를 입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중이구나.' 그리고 온갖 핑계를 대고 있을 때 '걔는 집안이 좋잖아. 걔는 어린 시절에 상처가 없잖아. 걔는 성격이 나보다 좋잖아. 걔는 재능이 있잖아.' 이런 온갖 핑계를 댈 때 인정하자. 인정하자. 그냥 인정하면 돼요. '나는 멍청하다. 나 못생겼다. 뭐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나 지금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멋지거나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인정하자. 근데 여기서 책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런 방법이지 인지 치료란 말이에요. 인지하고 그 행동의 패턴을 바꾸는 건데 이게 자의식 안에 핵심 상처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건드렸는데 버튼을 누르는 순간 폭발한다. 견딜 수 없는 감정 뭐 분노나 수치심이 마구 밀려온다라는 것 뒤에는 되게 중요한 어린 시절에 핵심 상처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면 치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내면 아이를 치유하든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됐던 어떤 사건을 다시 보든 해서 치유를 할 때 이 자의식 해체 작업이 좀 원활해질 수 있다는 부분은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떤 부분들은 또 쉽게 훈련만으로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가 되게 핵심이야. 얘를 절대 못 내려놔. 이게 되게 큰 나의 수치심과 어떤 은폐와 어떤 고통을 주고 있어. 그럼 얘를 먼저 치유하고 나면 나머지 9 개의 자의식 해체는 되게 쉽게 이루어진다.